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에 우리 수업 도중에 갑자기 족보를 제가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한번 볼게요. 과거에 난 왜 이렇게 착실한 거지? 아무튼 간에 9주차 자리에 지난 문제지들 해서 우리 요 수업 포함해서 다른 모든 수업들 기출을 다 올려놨고 당연스럽게도 그게 이번 시즌에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번 기준으로 지난주에 미리 시험을 봤던 예비군 친구가 시험 봤던 문제지도 당연히 게시를 할 거니까 그거까지 활용을 해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은 뭐 별일 없다라면 원래 시험 시간에 시험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난이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슈를 카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저 진행하고 이게 대충 빨리 끝낸다라면 아마 1시간 컷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주차 자리에 그 루트 샘플이라 가지고 압축 파일 올려놨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걔도 역시나 제가 익스포트 해둔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풀지 마시고 이전에 썼던 능숙한 방식으로 패키지 익스플로러 빈 땅 우클릭한 다음에 임포트해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설명부터 스타트를 해봅시다. 지금 별표 쳐져 있으니까 얘는 일단 시험범위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게 우리 수업 중간고사 시험범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럭저럭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짚어놓고 왔어요. 물론 그것들 중에 일부는 뭐 나중에 여러분 배우세요 하고 대충 넘어간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막 앞에 부분 내용들을 전부 다 납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걔네들의 일종의 공통 분모 내지는 완전 대전제에 해당하는 뭐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만 일단은 붙잡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작 키보드 칠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 검색을 해야 되는 순간 GPT한테 물어봐야 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나름의 실마리가 돼서 다른 내용들이 줄줄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만 몇 구절만 들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나만의 게임 만드는 동안 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 지금 써야 됩니다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또 해드릴 거니까 아무튼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영상으로 올려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 채널의 조회수와 재생 시간을 올려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슬슬 GUI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념들은 동일합니다. 그렇긴 한데 자 이전이랑 똑같이 여러분은 막 선언들 적어가면서 메서드 정의 아니면 새로운 클래스 정의 도입해 가면서 나만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이름들을 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sysout 해가지고 system.out.println 호출식 적어본 적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다룬다라는 건 더 이상 그 좁은 이클립스의 콘솔 탭 안에서만 우리가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라든가 등등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을 하나를 띄워서 그 새로운 창 위에 우리가 준비해 둔 그림을 띄운다라든가 그 새로운 창을 붙잡고 예를 들면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라든가 키보드로 뭔가를 누른다든가와 같은 것들을 입력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아예 프로그램 바깥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다르니까 당연하게도 그 내용물도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클립스의 콘솔 탭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막 뭐 소위 도스 창이라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 어쩌면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콘솔 탭이라는 걸 직접 GUI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게임 만들기 시작하면서 다루는 이 GUI 동네가 여러분의 상상해서 그거를 펼치기에는 좀 더 직관적이다. 그래서 좀 더 편하다라고 느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바로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GUI로 120살까지 밥 벌어 먹으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얼마든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름들 써가면서 수식들 문장들 적어가면서 활동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지금 학부생이고 우리들 각자의 배움은
그런 특정 주제에 너무 매몰돼서 진행하지 않는 게 좀 더 브로드하게 여러분이 제네럴하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GUI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들을 진행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막 공부하다가 예를 들면 구글해서 막 뉴스 기사 찾아보다가 궁금한 거 생기거나 하면 언제든지 어떤 주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수업용 톡방이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옆에 있는 600명 톡방은 막 시끌벅적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기 애매하다라면 그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 톡방에 가서 익명을 틈타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게 여러분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본인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라든가 수업용 톡방에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가 막 그거를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뭐 진동 울리자마자 3초 안에 답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는 바쁘면 나중에 답할 겁니다. 따라서 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있다라면은 아 이거 내일 일어나서 여쭤봐야지 하면 까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궁금한 게 생긴 그 타이밍에 최대한 그거를 출력을 해두고 내 머릿속 바깥으로 살짝 표현을 해두고 넘어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 게임을 만들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흐름을 살짝 먼저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뭐 LOT 루트라고 아마도 부를 것 같은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샘플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면 오늘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면 일단은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봐봐요. 얼마나 오래 실행할 것이냐를 미리 알 수가 없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한번 딸깍 받고 계산 한번 딸깍 하고 그 다음에 출력 한번 하면 모든 할 일이 끝나는 프로그램이다. 라면 그냥 그 순서대로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세미콜론 찍어가면서 문장 적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 안에는 아마도 반드시 반복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은 뭐 이전에 본 적이 있듯이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출력을 3만 번 해야 된다 하면 3만 줄에 걸쳐서 복붙을 하면 돼요. 근데 출력을 이게 3만 번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6억 번 하면 되는 건지를 전혀 종잡을 수 없다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복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만드는 자바 프로그램은 문장의 개수가 무한히 막 엄청 길게 준비해 놓는다라든가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 아마도 while문 같은 커다란 문장이 하나 들어있을 것이다. 반복문이 하나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유추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점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준비를 해두면 그러면 이제 매번 컨트롤 F11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3초 동안 플레이하다 사망하고 어쩔 때는 60초 동안 오래 살아남다 사망하고와 같이 매번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횟수만큼 그 전반적인 while문 같은 반복 흐름을 서로 다른 횟수만큼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해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자 내지는 프로그래머가 원할 때까지 어떤 내용물 문장을 반복 실행하도록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반복 구조는 당연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써본 스캐너 소속 넥스트인트 같은 난스테이틱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도 들어있어요. 자, 우리 스캐너 쓸 때 예를 들면 먼저 출력해 두는 게 가능하겠죠. 나이를 입력해서 이렇게 먼저 출력해 두고 그 다음에 넥스트인트 딱 호출하면 커서가 그냥 깜빡깜빡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직 내 프로그램은 터미네이티드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한다라는 건 그 밑에 있는 다른 문장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next into 호출식의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엔터키도 안 치고 있으면 걔는 한도 끝도 없이 뭐 30초, 30분, 뭐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깜빡거리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넥스트 인트의 내용물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거기에도 아마도 while문 같은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그게 넥스트인트 같은 걸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왜냐하면 사용자가 언제 엔터키를 칠 건지, 문장 몇 개 실행한 다음에 엔터키를 칠 건지 넥스트인트 만든 사람 그걸 알 길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도 당연히 반복 흐름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진짜 코드는 아니기는 한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커다란 while문 하나 있고 그 안에 분기 흐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키보드를 누르기는 했나? 물어보는 그런 메서드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저 사람이 키보드를 누르긴 했냐? 그게 맞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키를 눌렀는지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키가 엔터 키가 맞다라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입력한 텍스트를 가지고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리턴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넥스트 인트의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엔터 키가 아닌 다른 글자를 입력했다라면 방금 전에 입력한 바로 그 글자를 계속 우리가 누적을 시켜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3, 5, 7 엔터를 쳤다 하면은 3 키 하나 입력받아서 저장해두고 5 저장해두고 7 저장해두고 그 다음에 엔터키가 나왔다면 그 3, 5, 7 세 글자를 갖고 357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몇 번째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 각각의 작업이 수행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커다란 반복 흐름 안에 분기 흐름을 밀어 넣음으로써 언젠가는 엔터키를 칠 테니까 언젠가는 357이 정상적으로 리턴되도록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메소드 호출식이 있으면 넥스트인트라는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 여러분도 아마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임도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몇 번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냐를 자바 코드 적는 시점에 알 수가 없다라면 반복 구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언제 무슨 키를 누를 건지는 우리가 게임 만드는 시점, 자바 코드 키보드로 적는 시점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반복 구조가 전체 코드 실행 흐름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우리의 게임은 넥스트 힌트랑 다르게 사람이 어떤 키를 누르든 누르지 않든 우리가 뒤에서 뭔가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넥스트 힌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누르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게임, 예를 들면 장애물이 다가오고 있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안 눌렀을 때도 장애물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코드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고 그 중간중간마다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랑 지금 좌표가 겹치냐, 영역이 겹치냐를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딪혔다면 이제 게임 오버 메시지 출력한다든가 또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 봤던 이스키 프레스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간단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저 사람이 지금 입력을 하기는 했냐 내지는 무슨 키를 입력했나와 같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저 사람이 지금 키를 눌렀냐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메시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장애물을 한 칸만큼 왼쪽으로 옮겨야겠구나 같은 다른 코드를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이스바 누른 게 맞네 하면은 그 시점부터 이제 내 캐릭터의 예를 들면 Y 좌표를 바꿔가면서 내 캐릭터의 좌표를 좀 더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 입력을 안 했다라면 그러면 이 품은 그걸 조건식으로 적어놨다라고 치면 저 사람이 입력한 게 맞을 때는 이런 코드,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코드를 실행한다든가와 같은 식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안에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루려는 게임도 역시나 방금 봤던 두 가지 그 특징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를 누르면 그게 게임 속 세상에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어야 돼요. 뭐 소위 말하는 뭐 방치형 게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켜놓고 1시간 지나면 막 지들끼리 막 이상한 보물상자 몇 개 가져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먹은 보물상자가 몇 개다 할 때 우리가 막 터치하면 그런 거 열어갖고 뭔가 아무튼 내가 지금 배터리를 소모한 결과 같은 걸 구경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방치형 게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입력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임 속 시계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장애물은 계속 다가와야 되고 시간 제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계속 세서 60초가 지나면 완전 다른 코드를 실행한다든가 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이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뭐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 뭐 바둑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바둑판 위에다 출력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뭐 걔도 사실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사소한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해요. 뭐 턴 방식으로 뭐 그런 RPG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화면이 전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게임 요즘 흔치 않습니다. 하다못해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하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어필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게임에서 그런 서비스를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비주얼한 표현을 사용자한테 제공하려면 그걸 한 땀 한 땀 여러분이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내 캐릭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코드들을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해야만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구성을 해야 되는 흐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려는 거 포함해서 다른 상용 라이브러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게임을 만든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작 환경들은 아예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구조를 미리 따로 구성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 안에다가 일정 시간 간격마다 매 시간 간격마다 우리가 지정해 놓은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구성을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매 시간 간격마다 뭘 해야 되냐 내용물을 직접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를 적어서 채워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구성해둔 그 문장들을 예를 들면 1초에 60번, 60분의 1초마다 한 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서드 내용물을 주기적으로 연거푸 호출함으로써 내용물을 연거푸 실행함으로써 우리 게임의 한 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가 한 땀 한 땀 진행되면서 전체 게임이 흘러가도록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 간격 동안 지난번 내용을 실행하고 끝난 직후부터 이번 내용을 실행하기까지 그 60분의 1초 시간 간격 동안 사용자가 어떤 키를 눌렀었나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로 이동했나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터적인 측면,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것 측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같은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적절한 문장들을 메서드 정의 안에 적음으로써 적절한 수식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냐 안 눌렀냐 트루 펄스로 나올 만한 그런 수식을 예를 들면 이 부분의 조건식 같은 식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여러분의 게임을 완성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림으로 들고 오면 일단 이 정도예요. 엄청 커다란 왈문 하나 준비해 두고 여러분이 만드는 게임의 예를 들면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로 호출하고 드로우라는 메서드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약간 시간 간격 동안 재웁니다. 아래줄 실행하지 않도록 재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속 시계를 한 틱만큼 진행시키고 다시금 왈문 꼭대기로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간단한 표현이니까 뭐 그냥 눈으로만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그 게임 속 시계 자체를 나타내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라이브러리는 막 그 정도로까지 막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 초 단위로까지 막 정밀하게 시간을 재고 그럴 필요는 아마 보통은 없을 테니까 그냥 지금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구경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게임 속 시계는 계속 왈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단조 증가한다 보시면 돼요. 일정 시간 간격만큼 증가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를 현실 시간을 반영해서 증가시키는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 반복마다 증가하는 타임스탬프 값을 담아서 여러분의 업데이트, 여러분의 드로우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매 반복마다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메서드들 중에 2개를 호출하도록 만들어 놨고, 그것들 중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시냐 타임스탬프 값을 포함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입력을 했었냐 등등, 그 다음에 장애물이랑 내 캐릭터 위치가 어디냐,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게임 속 세상을 한 끗만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지금 누르고 있었다라면 내 캐릭터의 X좌표를 조금 증가시킨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어두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 속 세상의 한 순간을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데이터를 잘 담아두면 2번째 메소드 드로우가 이제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사용자 눈에 지금 변경된 한 끗만큼 진행이 완료된 그 게임 속 세상을 화면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 느낌의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여러분이 호출하도록 구성하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가 생겼다 라면 드로우 할 때 그 캐릭터를 직접 그린다와 같은 느낌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화면에 그려둔 다음에 내 프로그램은 잠깐 잠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렇게까지 사람의 눈이 막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1초에 그림 24장인가 이렇게 차차차차차 해서 보여주면은 사람 눈에는 지금 한 편에 뭔가 막 뭐 날아다닌다라든가 막 그런 연속적인 느낌으로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 모니터도 막 예를 들면 1초에 60장을 보여주고 120장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람은 이게 그냥 내비두면은 업데이트 드로우가 1초에 막 1000번도 넘게 막 화면이 막 바뀌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못 알아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저 사람한테 지금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너 지금 엄청 위험하니까, 장애물 엄청 앞에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얼른 눌러라, 그거를 사용자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 사람이 화면을 보고 다음번에는 내가 뭐를 누를 거냐 또는 누르지 않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게끔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건데, 그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면 저 사람은 뭐 눈치챌 틈도 없이 게임 오버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면을 갱신을 해두고 살짝 엄청 느린 사람이니까 하면서 조금 기다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은 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번엔 내가 스페이스바 누를 건지 안 누를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 손을 움직여 가지고 관절을 조작을 해서 실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약간의 시간 동안 잠든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60분의 1초 만에 반응 못하죠. 한 2-3번 정도 뒤에서야 반응을 할 겁니다. 뭐 그래도 적절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반복을 한번 진행하는 거를 보통 이제 게임 동네라든가 에서는 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FPS, frames per second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면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보통은 요즘 게임에서는 그 프레임을 화면을 몇 번 갱신을 하냐를 재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게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3번 할 때마다 드로우를 한 번씩 한다 같은 느낌으로 시간을 더 쪼개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뭐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으로 적용을 한다라든가 같이 진행을 하는 게임도 있기는 해요. 뭐 서로 막 이제 그런 1분 1초 정도가 아니라 막 0.001초 정도의 정밀도까지 해야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싸우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연주하는 게임이라든가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가는 편이고, 그런 데서는 이제 업데이트는 여러 번 하고 드로우 한 번 하고 와 같은 전략을 취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내가 지금 그래픽 카드가 내장 그래픽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화면 갱신할 때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할 때는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라면 드로우를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어떤 프레임을. 그러면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1초에 60번 화면이 갱신되는 게 아니라 뭐 20번, 뭐 10번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되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제 뭔가 렉이 걸린다 같은 느낌을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도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런 반복 흐름을 꾸준히 진행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전체 게임의 기본적인 코드 실행 흐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살짝 다른 관점. 이전에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은 메인 정의 중괄호, 여는 중괄호에서 시작해서 닫는 중괄호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순차 분기 반복 중에 순차가 기본 베이스였어요. 근데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 베이스가 반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메서드 정의 내용물은 예를 들면 매 60분의 1초마다 한 번 호출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구성하실 수 있고, 일단 방금 전 봤던 예시 코드 정도는 납득해 가면서 넘어오시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기본의 차이, 순차가 아니라 반복해서 스타트한다라는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이걸 도전을 할 거라면 아마도 조금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의 기간을 가져가서 나만의 간단한 게임을 이걸 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아마 별 내용을 안 다룰 것 같아요. 중간고사 본 이후에긴 한데, 중간고사 본 제 기억이 맞다면 중간고사 다음 주가 어린이날 다음 날이에요. 5월 6일.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어린이날에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 잡혀 있어서 우리는 뭐 쿨하게 휴강을 할 겁니다. 어차피 16주차까지 진행해도 되니까, 우리는 기말 안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쿨하게 한 주를 휴강을 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살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나중에 조금씩 시야를 넓혀 보기로 하고, 오늘은 가볍게 구경만 하고 샘플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루트라는 게임 제작용 라이브러리를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10시 38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 진짜 일찍 집에 갈 수 있겠는데? 여러분 맛있는 걸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루트예요. 라이브러리 오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텀 프로젝트의 줄임말인데, 제가 요거를 20대 시절에 그 자바 수업 실습 조교를 담당하던 그때는 머리가 풍성했어요. 아무튼 그 시절에 이름을 붙여놓은 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지금 30대가 돼서도 재탕을 해가면서 쓰고 있어서 이름이 이 모양입니다. 그냥 루트라고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수업 후반부 팀 프로젝트가 아닌데, 팀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GUI 만들 때, 게임 만들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 버전이 있기는 한데 걔가 조금 되게 애매한 친구라, 막 선형대수 막 이런 거 막 행렬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정상 동작하는 친구라 그냥 보통은 9 버전을 씁니다. 1.9 버전을 지금 익스포트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앞쪽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더 쉬운데 대신에 더 복잡한 걸 만들려면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좀 짜야 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임 만든다라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 그럴싸한 GUI로 동작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으면 좋을까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 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만드는 게임에서 냄새나고 막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엔터를 누르는 게 이득이냐, 누르지 않고 일단 기다리는 게 이득이냐를 저 사람이 최대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전체 화면 내의 원하는 좌표에, 원하는 위치에 그리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한 그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배경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으면 좋겠죠. 저 뒤에 천천히 흘러가는 산, 햇님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반대로 어떤 캐릭터 그림 앞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 반투명한 구름이라든가 와 같은, 소위 이제 여러분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데서 본 적 있을 레이어랑 관련된 기능이 여기 들어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원근법을 간단하게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내 캐릭터를 64 곱하기 64 사이즈로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친구를 크기를 키운다든가 줄여가면서, 예를 들면 뭐 버섯 같은 거 먹으면 크기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의 위치랑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매 프레임마다 조절해 가면서 다시 그려서 보여주면 사용자 눈에는 마치 내 캐릭터가 지금 뭔가 무럭무럭 큰 거 같은 느낌에,
아니면 오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된 다음에 입력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막 음성 인식 막 그런 거 안 할 거잖아요. 모션 인식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사용자가 그런 화면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키보드를 누른다라든가 마우스를 누른다라든가 하는 정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넥스트 힌트 같은 것들처럼 엔터키 칠 때까지 저 사람이 뭘 눌렀든 게임 속 세상에 반영이 안 된다라든가 하면 뭔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직관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라 어떤 버튼, 키보드 키 포함해서 버튼을 눌렀거나 뗀 순간에 특정 작업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라든가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 동안 키를 모으고 그때까지 얼마나 오래 눌렀냐에 따라서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뗄 때 뭔가 용수철 마냥 뿅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연출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버튼과 관련한 거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2D 화면 위에서 2D 좌표를 하나를 고르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 포인터가 그 관역 동그라미 그림 위에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했다라면 맞춘 셈 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헛발질한 셈 치고와 같은 식으로 판정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한다 치고 또 뭔가 오감을 자극할 만한 거 뭐 맛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하나를 한다면 청각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입력은 안 할 거고 출력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브금이라고 하잖아요.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30초짜리 음원을 준비해 두고 걔를 이제 플레이 시작하면 그 30초 끝나면 다시 0초로 시작해서 동일한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기능이 있으면 간단하게 부금을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음원 재생을 시작하는 거 역시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딪혔을 때 폭발음이 난다라든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기능이긴 한데 그런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효과음이 나고 다른 조건을 또 만족해서 두 번째 효과음이 나고 했을 때 그런 여러 음원들에 대한 재생을 서로 믹싱을 해가지고 뭔가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느낌으로 사용자 귀에 전달할 수 있다라면 얘도 역시나 우리가 충분히 써봄직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까지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루트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입력과 관련된 거, 음원 재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먼저 소개했었던 엄청 커다란 와일문을 포함한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 실행 흐름이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예시를 감상을 해봅시다. 아이고, 여러분 임포트 해주시면 좋겠고, 루트 샘플 여시면 src 폴더 보시면 오디오 샘플 프레임, 인풋 샘플 프레임, 피직스 샘플 프레임이 있고 늘 있던 프로그램.자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자바를 보시면 그래서 모드는 0 해놓고 밑에 이제 if문에서 모드가 0일 때 무슨 창을 준비해서 열고 1일 때 열고 2일 때 열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모드가 0인 채로 우리가 컨트롤 F12를 눌러가면서 첫 번째 예시부터 같이 구경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3개의 샘플이 준비되어 있고 저랑 같이 살짝 구경을 해보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특별한 설명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0번째 예시는 모드 0으로 해놓고 스타트하면 물리 예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많이 궁금하다라면 여기 지금 physics sample frame.java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나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java 붙잡고 한번 실행해 보면 이런 느낌으로 루트를 사용한 물리 예제해서 지금 현재 FPS 저는 지금 60프레임이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간 경과마다 계속 지금 프로그램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났나 몇 밀리초가 지났나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빨강색이 0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얘는 마우스를 써서 조작할 수 있어요. 일단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곳에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공들이 요 마우스 포인터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마우스 포인터에 가까울수록 더 강한 힘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에서 손을 떼면 빵과 같은 느낌으로 청력이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누르고 있을수록 더 강한 반발력이 이제 작용을 해서 다시 공이 흩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 또 다시 하고 터트리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고, 여기 지금 제 기억이 맞다라면 한번 볼게요. 공이 지금 몇 개 있냐면, 아이고, 5,000개의 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처음 만들 때는 공을 1,000개를 준비해서 60프레임이 안 나왔는데, 이제 세월의 발전으로 여러분 노트북이라든가 제 지금 태블릿에서도 지금 공 5,000개를 묘사하는데 60프레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다양한 지금 물리상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조작하면 이전과 다른 연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장애물 5,000개 띄울 겁니까? 아니죠. 30개, 40개 띄우면 그것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간하면 이 라이브러리 여러분 노트북에서 게임 만들 때 성능 때문에 발목이 잡힐 일은 없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매 60분의 1초마다 5,000개의 공에 대한 인력과 청력, 그 친구들의 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리량들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지금 화면에 갱신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실제 우리 자연계에서는 당연히 공들끼리도 부딪히고 하니까, 그러면 5,000번 검사하는 게 아니라 5,000의 제곱, 5,000의 5,000승만큼 검사를 해야 되는 막 복잡한 자연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간단하게만 구성을 해둔 예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보시면 얘는 사실은 이런 스페이스바라든가 컨트롤 키라든가 또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요거 두 가지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모든 공들의 물리량, 지금 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 친구들의 속도를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정지를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와중에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은 정지되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전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 이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공들의 데이터를 다 0으로 초기화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간에 따른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속 얼마 같은 느낌으로 이동하던 친구들의 그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식으로 잠깐 일시정지를 게임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뭐 그런 물리랑 관련된 수식에서 특정 부분만 살짝 곱하기 0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값 자체를 0으로 다 때려 박는다라든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의 게임 속 세상을 자유롭게 내가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의 점프도 비슷한 느낌이죠. 캐릭터의 점프도 생각해보면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점프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걔도 비슷한 느낌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 위 방향으로, 일단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린 지금 2D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D 게임에서는 좌표는 X축은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양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 방향이 양수예요. 그래서 0,0 하면 맨 왼쪽 위점을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2D 좌표계를 쓰고 있다라면 내 캐릭터의 점프는 Y축 음수 방향으로 향하는 힘을 한 프레임 동안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꾸준히 Y축 양수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점점 Y 속도가 원래 음수로 엄청 컸다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0 찍으면 그게 소위 상사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Y 속도가 양수가 될 거니까 마치 그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 선대칭 하는 것처럼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좀 더 간편하게 매 프레임마다 물리량을 더하고 하는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내 캐릭터의 움직임을 연출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매 프레임마다 일정한 픽셀만큼 이동하도록 하면 됩니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싶다. 그걸 이제 한 끗만큼 차이를 내 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 내 게임을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적용해서 하고 싶다 할 때는 요 물리랑 관련된 요 예제 안에 그 가속도 개념, 속도 개념, 변위 개념 같은 것들이 좀 적용돼 있으니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예시는 다음 중간고사 본 이후 시점에 다른 튜토리얼 하나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간단한 지금 공 그림 5,000개만 띄워놔도 즐겁게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저는 지금 366초나 이 예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살짝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아, 그래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현재 30프레임으로 동작합니다. 프로젝터 자체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요 공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끊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제 노트북에서는 지금 제 디스플레이에서는 60프레임이 보이는데, 당연히 유튜브 영상도 제가 30프레임으로 올리니까 끊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으로 한번 직접 집에서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루트가 프로그램 좀 잡아보시면 요 모드가 0일 때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주석으로 세 줄을 중에 하나를 풀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각각의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666666 나노세컨드면 60분의 1초에 해당하는 겁니다. 16 밀리세컨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스타트하면 여러분의 게임을 60프레임을 최대한 유지해 가면서 실행을 해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요거를 절반으로 낮춘다, 아니면 위에 있는 주석을 풀던가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이제 제 태블릿은 이 게임을 120프레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은 그걸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 태블릿은 현재 이거 최고 성능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공 5,000개를 물리량을 1초에 120번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촬영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요 시간 간격을 넓히면 얘는 이제 0.1초예요. 요걸 놓고 보시면 얘는 이제 손쉽게 10프레임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ml초마다 지금 프레임이 갱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얘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는 지금 그런 물리량의 반응 적용이 1초에 10번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사람이 둔하다고 해도 이건 확실히 렉이 걸리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게임을 어떤 게임을 만드냐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면은 저 간격을 좁히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간격을 충분히 넓히고, 지금 여기는 공이 5,000개인데 예를 들면 뭐 장애물 30만 개를 내가 지금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얘를 조금 낮춰가지고 좀 더 일정하게 화면에 뿌리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아마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대충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 여러분 10번째 줄입니다. 프로그램 좀 잡아 10번째 줄 요 선언에 적혀있는 0을 1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F1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입력 예제예요. 그래서 얘는 3인용 격투 게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1P랑 2P, 그 다음에 심판 3명이서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서체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궁서체로 이런 느낌으로 조작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쪽 캐릭터는 이제 QA키랑 PL키를 써서, 예를 들면 A키를 누르면 이 친구가 가드를 합니다. 이 친구가 가드를 하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Q키 또는 P키를 누르면 죽방을 날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얼굴에 꽂으면 저 친구의 체력이 0이 돼서 성공적으로 죽방을 꽂은 친구의 승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렀다 떼면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키랑 L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드입니다. 근데 이 방어 가드를 올리면 뭔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쫄보라고 부르죠. 가드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본인이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사망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인용 격투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이 게임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떼야지 게임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죽방을 날린다든가 하면 그럼 이제 1피의 반칙패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뗀 다음부터는 이제 죽방을 치면 그게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 전에 펀치를 날린다든가 가드를 올리면 그 사람의 반칙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가장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코드를 보시면, 인풋 샘플 프레임 코드를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어떤 프레임에는 저 사람이 1P가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고 1P가 방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인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조건식이 각각의 if문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P가 이번 프레임에 공격을 했고 그때 2P는 방어를 하고 있었다라면, 그럼 지금 손에 맞은 거니까 방어한 친구의 승리와 같은 식으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식 부분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딨냐, 대충 한 그래요, 여기 정도 173줄 정도에 있는 요런 if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얘는 지금 심판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을 때 뭔가 하나라도 눌렀다라면, 네 가지 키 중에 하나라도 눌렀다라면 이번에 게임이 끝나는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풋츠 한 다음에 버튼스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데, 요 버튼스에 대한 세팅은 요 어딨냐, 살짝 위에 보시면 요 140줄 언저리쯤에 그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보면 ESC 키 해가지고 설정 가면 그 단축키 바꾼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롤의 전멸 있잖아요. 여러분 전멸을 D 키에다 놓고 합니까? F 키에다 놓고 합니까? 그죠? 플래시잖아요. 그죠? F에다 놓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렇게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ESC 키 눌러서 세팅 바꾸면 DF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위치에다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걸 보통 이제 키 바인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Q 키를 이 게임 안에서 0번 버튼을 누르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마우스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을 3번 버튼을 누르는 걸로 간주하겠다와 같이 바인딩을 미리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고, 요거 뭐 ESC 키, 엔터 키, 화살표 키 등등도 다 가능하니까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러려냐고 나중에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 if문을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이 게임의 좀 더 구체적인 판정 방식이 이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if문, 어떤 조건식을 먼저 계산할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심판이 가장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심판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야지만 이 게임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여전히 스페이스바에 손을 대고 있다라면 그게 가장 우선시되는, 판정상으로 가장 우월한 뭔가가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살짝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는 음원 재생 예시예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프레임부터 음원을 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음원을 일정 시간 간격마다 주기적으로 재생을 하는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런 미리 아마도 .wav 파일이면 엔간한 건 다 인식이 될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된다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재생하고 싶은 음원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미리 자바 프로젝트에다 미리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미리 준비해두고 점 플레이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점 그 프레임부터 음원을 재생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까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중간고사 보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끝날 것 같고, 요 뒤에 좀 더 복잡한 내용은 중간고사 본 다다음 주 시점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해두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다음 주는 일단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간단한 내용 여러분 궁금한 거 봐드리는 시간 정도로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